일요일인데 이렇게 끌려 나왔습니다. 끌려 나왔다기보다는 일요일날 개인 코칭이 3건 있어서 나왔습니다. 끝나고 나면 스톤콜에 가서 가볍게 트레킹하고 저녁에 지인들 만나서 식사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어떻게 하루를 보내시게 되나요? 한 가지 여쭤볼까요? 여러분 왜 사십니까? 생뚱맞은 질문인 것 같지만 실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늘 생각해야 되는 명제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왜 사십니까? 네. 어느 식당에 갔는데 그 고기가 그렇게 맛있더랍니다. 무슨 고기인 줄 아세요? 쇠고기입니다. 쇠고기가 그렇게 입에서 살살 녹더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주인한테 물어봤답니다. 도대체 이 고기는 무슨 고기입니까? 라고 물으니까 그 식당 주인께서 이렇게 답변하더랍니다. 아, 이 고기요? 웃는 소를 잡은 것입니다. 라고 했다고 합니다. 네. 네. 소에게도 요즘 복지라는 말을 쓰더군요. 동물 복지라는 말을 씁니다. 그렇습니다. 웃는 소가 맛있습니다. 우리는 실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출근하시고 또 저녁에 퇴근하시고 아주 정신없이 삽니다. 우리 현대인들은 실은 쫓기면서 살고 있죠. 왜 사느냐고 물으면 글쎄 왜 살까 이런 반응을 보이기가 일쑤이죠. 여러분 왜 사십니까? 네, 결국은 행복하기 위해서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행복이 우리 삶의 가장 추구해야 될 가치 있는 목표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내가 이 말을 했을 때 내 행복이 깨진다면 그건 잘못된 말입니다. 내가 이렇게 행동했을 때 그 행동이 나의 행복과 여러분들의 행복을 깬다면 잘못된 행동일 것입니다. 기준은 행복입니다. 무슨 기준이요? 삶의 기준은 행복인 것입니다. 오늘 3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행복하려면 긍정화하라는 것이고요. 또 행복하려면 인터로뱅, 경이적인 놀라움, 감탄사를 연발하는 것이고요. 행복하려면 몰입하라는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제가 시를 한 편 소개해 드리려고 시를 하나 뽑아왔는데 어디 있나요? 네. 초등학생이 지은 시라고 하는데요. 아주 참 재미있고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침에 이 시를 한번 되새겨보기 바랍니다. 공짜 박호현. 음악을 깔아놓고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아주 편하게 제가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네, 복장도 오늘 개인 코칭 후에 오후에 약속되어 있는 트레킹과 저녁 식사에 맞추어서 했습니다. 여러분 제 복장 어떻습니까? 네네. 배경음악을 좀 깔아놓겠습니다. 시 배경음악입니다. 공짜 박호현 선생님께서 세상에 공짜는 없다고 하셨다. 그러나 공짜는 정말 많다. 공기 마시는 것 공짜, 말하는 것 공짜, 꽃 향기 맡는 것 공짜, 하늘 보는 것 공짜, 나이 드는 것 공짜, 바람 소리 듣는 것 공짜, 미소 짓는 것 공짜, 꿈도 공짜, 개미 보는 것 공짜. 와, 공짜가 많네요. 네,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 공짜가 많습니다. 마시는 공기도 공짜고요. 바람 소리 듣는 것도 공짜고 아름다운 풍경을 보는 것도 공짜입니다. 네, 귀한 것은 모두가 다 공짜입니다. 만약에 저걸 돈으로 사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다고 하면 정말 큰일이죠. 그러나 다행스러운 것은 모두가 공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게 없는 듯 하지만 굉장히 가진 게 많습니다. 건강한 신체,
건강한 정신, 그리고 하고 있는 일, 그리고 주변의 사람들, 그리고 그리움까지 우리는 공짜가 많습니다. 오늘 여러분 하루도 공짜를 마음껏 누리시는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 공짜를 마음껏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동영상을 끄겠습니다. 행복하려면 긍정화시켜라 한데요. 오늘 나지사 긍정법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긍정적 마인드를 도와주는 화법이면서 긍정적 명상법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박완일 교수님 기억하십니까? 동국대 불교학과 교수님이셨고요. 대중강의의 대명사였었습니다. 그분이 강의 중에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려니 하십시오. 네. 여름이니까 덥겠지 그러려니 하고 있으면 더위와 내가 하나가 되게 됩니다. 그러면 더위가 있는지 없는지 모릅니다. 차를 타고 가면서 갑자기 끼어든다든지 급브레이크 밟는다든지 그러면 돌발 상황 때문에 거기에 대처하다 보면 깜짝깜짝 놀랍니다. 운전할 때 가끔 느끼는 것은 세상은 참 상대적인 것이로구나. 내가 아무리 운전을 잘하고 간다 할지라도 상대차가 변수가 생기게 되면 사고를 유발하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방원줄이 필요한 것입니다. 네. 그런데 병동에 입원한 환자가 수술 후에 고통을 참지 못하고 신음소리를 냅니다. 죽겠습니다. 막 간호사를 불러댑니다. 아파서 계속 신음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그때 간호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선생님, 잠시 숨을 멈춰 보세요. 그러면 살아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실 것입니다. 아프지만 살아있다는 것 감사해야 될 일 아닐까요? 자, 나지사 화법은, 나지사 명상법은 첫째, 사실을 인정하라는 것이고요. 둘째, 그 사실을 이해하라는 것이고요. 셋째, 그것조차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면서 화가 날 일도 많이 있고요. 또 스트레스 받을 일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나지사 화법을, 나지사 명상법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고 응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박완일 교수는 더울 때에는 여름이니까 덥겠지 그러려니 하라는 것입니다. 나지사 화법과 명상법 삶에 적용하시면 도움이 되시겠죠? 두 번째는 인트로뱅이라는 경이적인 놀라운 감탄사를 연발하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행복의 절정에 이르면 나도 모르게 터져 나오는 게 뭐예요? 감탄사입니다. 와, 아름답다. 와, 멋지다. 와, 신난다. 역시 짱입니다. 이게 다 찬사법이며 감탄사인 것입니다. 행복할 때 나도 모르게 터져 나오는 그 인트로뱅, 경이적인 놀라운 찬사법을 먼저 쓰시라는 것입니다. 제가 가역성 법칙 한번 알려드린 바 있죠? 즐거워서 휘파람을 부는 것이 아니라 휘파람을 불다 보면 즐거워진다고요. 이 경이적인 놀라운 인트로뱅을 쓰다 보면 나도 모르게 행복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행복해서 감탄사를 쓰는 게 아니라 감탄사를 연발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행복에 젖을 수 있다. 이게 가역성의 법칙입니다. 경이적인 놀라움, 인트로뱅, 와, 아름답네요. 그러면 그 기쁨과 행복이 더욱 커집니다. 여러분, 하루하루 순간순간 생활 중에 감탄사를 쓰세요. 반응을 보이세요. 네, 참 아름답습니다. 참 훌륭하십니다. 잘 하셨습니다. 이 모두가 다 감탄사입니다. 감탄사는 사람에 대한 찬사법이 될 수도 있습니다. 사람을 보고 놀라워해 보십시오. 그게 바로 최고의 찬사가 됩니다. 와, 정말 멋지시네요. 어떻게 하면 그렇게 멋지실 수 있으세요? 감탄하고 그리고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 수 있나요? 라고 질문법을 쓰면 최고의 찬사, 최고의 격려의 화법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바라보면 모두가 다 감탄할 일입니다. 이곳저곳을 살펴보십시오. 기적과 같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기적 앞에 여러분들은 감탄하기를 망설이지 마십시오. 마음껏 감탄사를 즐기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행복을 만들어 갈 수 있으시겠습니까? 제가 세 가지 키워드를 제시하겠습니다. 미칠 광자, 배울 교자, 사랑 애자인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 가장 행복할 수 있을까요? 어떤 일에 미친 듯 빠져들었을 때 우리는 행복합니다. 지지자 불여 호지자여, 호지자 불여 낙지자 아니라 어떤 일을 많이 안다 할지라도 그 일을 좋아하는 사람 이겨낼 자가 없고, 아무리 그 일을 좋아한다 할지라도 그 일을 즐기는 자 이겨낼 자가 없다는 말입니다. 즐기는 자가 가장 행복한 사람이지 않을까요? 그럼 어떻게 하면 즐길 수 있을까? 낙지자 불여 광지자니라. 아무리 그 일을 즐긴다 할지라도 그 일에 미친 듯 빠져드는 사람을 이겨낼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행복하고 싶으십니까? 현재 미친 듯 빠져들어 보십시오. 몰입해 보십시오. 집중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 순간 여러분들은 행복의 세계로 푹 빠지게 되십니다. 행복을 만드는 방법, 미칠 광자 제시합니다. 두 번째는 배울 교자입니다. 배우는 것만큼 기쁨이 있을까요? 공자는 학이 시습지 불력 여로와라는 말을 했습니다. 배우고 익히는 것이 또한 즐겁지 아니한가는 것입니다. 저는 가르치는 강사입니다. 그렇지만 배우기를 마다하지 않습니다. 좋은 프로그램이 있으면 배웁니다. 왜요? 제가 성장해야 그 에너지를 가지고 많은 이들에게 나눠줄 수 있으니까요. 저는 배워서 남주자는 그런 말을 실천에 옮기고 있는 사람입니다. 배울 때가 또한 가장 기쁠 때이고 가장 잘 나갈 때이고 성장할 때입니다. 성장을 멈추시면 안 됩니다. 그러려면 배우는 것을 게을리해서는 안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사랑할 때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은 언제일까요? 사랑할 때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할 때 가장 행복할 수 있습니다. 온몸에 엔돌핀이 솟아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행복하려면 사랑하라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세 가지 키워드 말씀드렸습니다. 미칠 광자, 배울 교자, 사랑 애자를 여러분들에게 제시합니다. 행복을 만드는 최고의 방법은 어떤 일에 미친 듯 빠져드는 것이고요. 그리고 배우기를 멈추지 않는 것이고요. 그리고 세상을 사랑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